안녕하세요. 가람철학관 가람법사 사주방송 윤동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타고난 사주팔자를 알고 산다면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대사가 닥쳤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자신의 사주를 알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띠의 특징이나 특성이라도 알고 살아간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 영상을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띠별 운세풀이의 6번째 시간으로 뱀띠의 특징과 운세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뱀띠의 특징을 살펴보면 뱀띠는 천문성에 해당합니다. 천문성,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학문에 박다하여 공부 잘하고 학문에 밝아서 선비나 학자 계통, 그런 글문과 같은 계통으로 나가기가 좋은 띠라고 여깁니다. 이 뱀은 외골성질입니다. 뱀은 앞으로 전진만 합니다. 뒤로 후퇴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골성질에 민첩하고 아주 날쌔입니다. 또한 한번 화를 내면은 불같이 화를 내지만 대체로 뒤끝은 없어 깨끗하다고 합니다. 또한 뱀은 역마살에 해당이 되어서 활동성이 강하고 이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뱀띠생들이 주로 일찍 타강객지로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 유학을 하기도 많이 합니다. 뱀띠는 12가지 띠 중에서 유일하게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뱀은 땅속에 흙을 맞대고 차가운 겨울을 지남으로 인하여 차가운 동물, 냉혈적인 동물에 해당하여 뱀띠생은 대체로 좀 냉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반복한다 하여 영생의 동물로 상징성이 있으며 알을 많이 낳아서 새끼를 많이 낳으니 다산의 상징이며 사방팔방에 먹을 복이 널려 있으니까 풍요와 재물복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뱀은 치료의 신으로 여깁니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인데 병을 고치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딸이 들고 다니는 단장, 지팡이에는 항상 이렇게 뱀이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은 의술의 신의 딸 지팡이에 있으니까 의술의 신의 하인에 해당하여 또 해마다 소생하여 정력을 소생시켜 주니 스태미너의 심벌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뱀장사들 주위에서 많이 봤죠. 그런 의미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군의관 배지에는 십자가 나무에 뱀 2마리가 감겨져 있는 도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는 병원과 약국의 문장에 또 뱀의 도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뱀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의술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뱀띠와 좋은 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와 원숭이띠는 육합에 해당되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띠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파살과 형살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어떤 때는 운기의 흐름이 안 좋다든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서로 기운이 맞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삼합으로, 역학에서 말하는 삼합으로 이 세 띠가 합치면은 결속력이 강하고 새로운 기운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관계의 띠로 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께서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좋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뱀띠와 나쁜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와 돼지띠는 원진살에 해당합니다. 뱀이 돼지가 너무 검다하여 미워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진살은 만나면은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뱀띠와 돼지띠는 기문간살에도 해당합니다. 기문간살은 귀신이 통하는 문이다. 그래서 음침하고 예민한 살입니다. 이 살이 나쁘게 작용하면은 정신이 쇠약하여서 신경계통, 정신계통,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 심하면은 빙의에도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주가 좋고 이 살이 있더라도 아주 정신이 맑고 치밀하고 섬세하여 문학이나 글을 쓰는 창작자, 예술가 혹은 종교인으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뱀띠와 원숭이띠와 범띠가 같이 만나면은 사명살에 해당합니다. 사명살이란 공격적이고 전투력이 강하여 서로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살을 말합니다. 이 사명살이란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그런 의미의 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주변에 권력기관에서 출세한 분들, 그런 분들 사주를 보게 되면은 대체로 사명살이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자나 주위의 그 어떤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명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나쁘게 작용하여서 안 좋은 길로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만약에 그런 사명살이 있는 분들은 앉아서 조용히 사무나 보거나 그런 분야보다는 칼이나 침이나 가위 등으로 자르고 절단하고 부수고 하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면은 화를 면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뱀띠에도 출생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칠판을 보시면은 1953년생과 2013년생은 개사생입니다. 60년간의 같은 띠가 개사생이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사생은 검은 뱀에 해당합니다. 검은 뱀을 흑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흑사는 뭐 독사 같은 그런 독을 가진 맹독성을 가진 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유순해 보이지만 누가 자신을 건드리면은 공격적이고 자신을 잘 방어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혜도 많고 공부도 잘해서 학문에 밝다고도 봅니다. 직업으로는 교육 분야, 교수, 교사, 강사, 연구원, 과학자, 문학, 창작, 문필가, 기자, 언론계통에 종사하면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1년생으로 2001년에 출생한 분은 신사생입니다. 신사생은 흰뱀에 해당이 됩니다. 흰뱀을 백사라고 합니다. 백사는 주로 좀 이렇게 깊은 산중이나 흔하게 보지 못하고 귀한 뱀에 해당이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아주 신사스러운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백사도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을 공격하는 데는 방어력이 아주 강합니다. 주로 군인, 경찰, 법조, 교정, 문필가, 언론, 방송, 창작, 또 다른 편으로는 금속, 계통, 기계, 액세서리, 보석 이런 분야에 종사하면 좋다고 봅니다. 1989년생은 기사생입니다. 기사생은 누름뱀이다 해가지고 황사에 해당합니다. 황사.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자랄 때는 황사를 종종 봤습니다. 누런 구렁이 오래된 고가에서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그 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 황사는 누런 구렁이로서 일종의 신앙심을 가지고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성이 깊고 심중이 깊어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아끼고 전략하는 정신으로 부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직업으로는 부동산, 건설, 건축, 농업, 임업, 조림, 또 후배를 인재를 키우는 교육자, 교수, 교사, 강사, 연구원 등의 분야에 종사하면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1977년생 정사생입니다. 정사생은 붉은 뱀을 말합니다. 한문으로 쓰면 적사입니다. 붉은 적의 뱀사자, 붉은 뱀을 말하는데 붉은 뱀도 흔하지는 않지만은 자주 나타나는 뱀입니다. 정사생은 열정적이고 화를 잘 냅니다. 또한 자만심도 강하고 고집도 셉니다. 한편으로 다혈질이고 인내심이 좀 부족하여 큰 일을 하는데 장애가 따르기도 한다고 봅니다. 직업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그 물을 다루는 수자원 계통, 그 다음에 해산물, 수산물, 또 머리를 쓰는 미술, 예술, 예능 분야에 종사하면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965년생은 을사생입니다. 을사생은 푸른뱀에 해당하여 청사라고 부릅니다. 푸를 청에 뱀사자, 푸른 뱀이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푸른 뱀입니다. 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뱀은 독이 없습니다.
활동성이 활발하고 온순하고 아주 유순합니다. 그리고 정도 많다고 봅니다. 직업으로는 학문 분야, 교육 분야, 교수, 교사, 연구원, 종교인, 작가, 소설가, 방송, 언론 분야에 종사하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뱀띠의 금년 8월달부터 2020년 1월달까지가 기해연의 금년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달별 운세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8월은 임신달입니다. 임신달은 뱀띠생에게는 망신살에, 이 뱀띠생에게는 망신살에 해당합니다. 망신살은 뭔가 작은 일에도 망신을 당하기 쉽다,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의욕이 앞서고 힘이 뛰어납니다. 그래, 일을 잘못하다가는 구슬에 말리거나 하여 망신을 당하기도 쉽다. 그래서 조용히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투기, 도박, 관제수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양력 9월은 계유달로 장성살에 해당합니다. 장성살은 말 그대로 장군 같은 강한 기운이 작용한다 하여 장성살입니다. 이렇게 강한 기운이 작용하다가 하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실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기가 좋으면은 이런 장성살 기운이 있는 달에는 승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양력 10월은 갑술달로 반한살에 해당합니다. 반한살은 시험이나 벼슬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라서 말 위에 올라탄다는 살을 말합니다. 좋은 살이죠. 그래서 또 새로운 명예를 얻거나 새로운 길을 가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양력 11월은 을의달로 역마살에 해당합니다. 뱀띠 자체가 사화, 오행으로 사화에 해당해서 뱀인데 이 사화가 역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1월달 을의달에 역마살이 또 들어오니까 역마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역마살이란 집에 가만히 못 있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타강객지로 나가고 싶고 또 외국으로 여행하기 좋고 막 그런 강한 기운이 작용하는 살을 말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저 타강객지로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양력 12월은 병자달로 육해살에 해당합니다. 육해살이란 6가지의 자질구레한 안 좋은 액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은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우연히 등산 가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또 남에게 속아서 잘못된 허위 계약을 하거나 등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력으로 2020년 1월은 정축달로 화계살에 해당합니다. 화계살이란 모든 기운의 흐름을 이렇게 창고에 가둔다는 의미입니다. 무덤에다가 묻어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확장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현상유지 위주 쪽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돈이 생기면은 금고나
창고에 차곡차곡 가두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창고 문이 열리면 있던 재물도 싹 빠져나가죠. 이상으로 뱀띠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말띠의 운세풀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생 여러분, 뱀의 영특함으로 화이팅 하세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